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건강 증진과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질환 예방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2026년 폭염 대비 대응 지침을 반영하여 건강진단부터 온열 한랭질환 예방, 그리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방지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 4개의 파트로 진행됩니다. 첫째, 건강증진 및 건강진단 절차를 알아보고, 둘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기준을 살펴봅니다. 셋째, 사업장 내 예방체계 구축 방법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한랭질환 예방과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다룹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는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파트 1에서는 건강증진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진단의 목적부터 실시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인,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나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일반 질환도 폭염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검사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진단의 종류와 주기입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근로자 대상이며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주기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작업 환경과 건강 상태를 연계해 직업병을 예방합니다. 무엇보다 배치 전 건강진단과 수시 임시 건강진단은 이상 징후 발생 시 방치하지 않고 즉시 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구분입니다. 어는 건강 이상 없음, C는 추적 관찰, D는 유소 견자로 작업 환경 개선이나 업무 전환이 검토됩니다. 아은 2차 검진 대상입니다. 건강진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반드시 실질적인 작업 관리와 사후 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강증진은 모든 안전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평소 수면 부족이나 과음, 피로 누적은 온열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작업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십시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스트레칭이 사고를 막는 기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트 2는 법령 개정 사항과 온열질환 예방입니다. 폭염 작업의 개념부터 체감온도 측정 기준, 31도, 33도 등 단계별 대응 조치,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교육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이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교육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는 5개 작업자뿐 아니라 사무직, 연구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온열 한랭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교육을 통해 전사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온열질환이란 고온 환경 노출로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폭염 작업이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작업 위치의 체감온도와 노출 시간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체감온도 측정은 작업자가 실제로 머무는 동선 내 바닥에서 1.2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하고 실제 노출 환경을 반영하십시오. 측정하기 어려운 5개 작업은 기상청 예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 관리하여 안전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체감온도별 사업장 대응 기준입니다. 31도 이상이면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시작하고
33도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35도 이상 시에는 매 시간 15분 휴식과 오후 우계 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상황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폭염 안전 5대 수칙입니다. 시원한 물 제공, 적정 냉방장치 운영, 규칙적인 휴식, 보냉장구 활용, 그리고 의식 저하 시 119 신고입니다. 이 수칙들은 단순히 게시판에 붙여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언제든 시원한 물과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의 주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두통과 갈증으로 시작되지만 진행되면 근육경련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증으로 판단될 경우 의식 저하와 고열이 동반되는데 이때는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신규 배치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의심 시 응급조치 4단계입니다. 즉시 작업 중지,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느슨하게 하고 체온 낮추기, 그리고 119 신고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지체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신속한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휴식과 수분 공급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휴식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완전히 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며 물은 누구나 언제든 마실 수 있게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휴식이 곤란한 작업은 개인용 냉각장치 등을 통해 보완적인 안전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파트 3은 사업장 예방체계와 현장 적용입니다. 이제 실무적인 프로세스와 민감군 관리, 열수능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직과 연구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예방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둘째, 근로자 스스로 자가진단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 민감군을 별도로 관리하고 넷째, 신규 복귀자는 점진적인 열수능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4단계 운영체계가 잘 갖춰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감군 관리는 차별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고령자, 만성질환자, 신규 배치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작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지키되 관리감독자는 TBM 등을 통해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수능 조치도 중요합니다. 더운 환경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 시간과 강도를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특히 휴가 후 복귀자나 실내 근무자가 갑자기 오개 작업에 투입될 때 사고가 잦습니다. 과거 경험만 믿지 말고 당일 체감 온도와 건강 상태에 맞춰 작업량을 조정하십시오. 사무직과 연구직도 온열 질환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냉방이 취약한 창고나 옥상, 외근 중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 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연구직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모든 조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전 안내사항, 일자별 체감온도 기록, 교육일지, TBM 사진 등을 철저히 기록하십시오.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은 즉시 냉방 설비나 휴식시간 조정 등 개선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남겨야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폭염은 밀폐공간 질식 위험을 키웁니다. 내부 온도 상승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작업 전 가스 측정,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을 하십시오. 감시인을 배치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무리한 자체 구조는 절대 금물이며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파트 4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에 대해 다룹니다. 여름 교육이지만 법정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체온 증가 동상의 개념, 그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랭질환은 추운 환경 노출로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도 냉동 창고 작업이나 특정 현장에서는 한랭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폭염 한파 건강장애 응급조치는 정기교육 사항이므로 미리 익혀두어 안전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저체온증은 신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떨림이나 어눌한 말이 시작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 젖은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먹이면 질식 위험이 있으니 절대 주의하십시오. 보험과 119 신고가 핵심입니다. 동상조치 요령입니다. 환부를 절대 문지르거나 눈으로 비비지 마십시오. 따뜻한 장소로 옮겨 서서히 체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37도에서 39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담가 천천히 녹여주십시오.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직접 난방기구에 대면 안 됩니다. 한랭작업 관리 포인트입니다. 방한복, 방한장갑 등 보온구는 필수입니다. 젖은 옷을 바로 갈아입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며 한파 특보 시에는 옥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 빈도를 높이십시오. 동료의 안색과 말투를 서로 확인하는 동료 관찰 제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교육 마무리 전 핵심 질문을 확인합니다. 33도 이상 시 이 시간마다 20분 휴식은 기억하시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밀폐 공간 3대 수칙인 측정,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작업 시작 전 TBMC 오늘 현장 온도와 휴식 장소, 비상 연락망을 꼭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체감 온도 측정 위치가 지정되었는지, 냉방 설비는 충분한지, 민감군 근로자는 파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이 리스트를 현장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실제 예방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안전한 현장을 만듭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정리합니다. 31도 이상은 조치 시작, 33도 이상은 주기적 휴식, 35도 이상은 강화된 대응이 필수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예방수칙을 공유하고 위급 상황 시 119 신고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만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교육의 참고 자료와 법령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폭염 대비 사업장 대응 지침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별 특성이 다르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조정해 운영하십시오. 이상으로 7월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